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급이 주문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부족해졌던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어느 정도 재개됐지만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은 데다 그동안 밀려있는 주문량도 100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SUV인 GV80. 가솔린 모델의 경우 지금 계약을 하면 차량을 받을 때까지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주요 모델은 대부분 계약에서 출고까지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8개월에서 1년까지 기다리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주위에도 그냥 타던 차 그냥 타면서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104조 원, 영업이익 6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차량들이 모델을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간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생산을 최대한 독려하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당장 이번 주말에도 생산 라인 10곳 중 7곳에서 특근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판매해놓고도 공급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주문량이 100만 대에 달해 아무리 노력해도 생산량이 주문량을 못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아 생산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짤 정도로 수급이 불확실하다며 언제쯤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생산 라인을 늘려서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신차 판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판매량이 늘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원하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 동네 시민 뉴스입니다. 북구 강동에 어린이 공원이 생겼는데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삼숙 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제보를 받고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탁 트인 바다를 끼고 어린이 공원으로 특화돼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물을 타고 올라 미끄럼틀을 타고 내리는 것으로 바닥도 안전하게 되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가장 큰 시설인 몸 놀이터 높이가 6에서 7m나 되지만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한 연령은 만 5세에서 11세, 실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계단 만들어주면 미끄럼틀 탈게요. 저기 스카이존을 못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해 미끄럼틀에 계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체격이 큰 아이가 이용하기에는 좁아 보입니다. 이쪽에 겁이 많거나 아니면 따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친구들이 미끄럼틀 타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네요. 개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시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기자 김삼숙입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울주군 삼남읍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토지 보상비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준공이 2년쯤 연기될 전망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1,700억 원대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됐지만 자재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2천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산단의 현재 토지 확보율은 64% 단계로 2차 전지 등 신소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2022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가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과 대학교, 5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며 집에서도 온택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지역 대학에 근무하는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05차례에 걸쳐 2억 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아 이 가운데 7,9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실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대학원의 관행으로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이 교수가 유용한 인건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울산 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는 31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8.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 2018년 6.9%와 비교해서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구군별 주택 증여 비중은 남구에 이어 울주군 7.2%, 동구 5.7%, 중구 5.5% 순을 보였습니다. 고래문화특구가 올 하반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이 전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10월 한 달 동안 방문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전체 62.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